자, 이전 주저주 간단 체크 드리고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일단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은 제가 모두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엑셀 파일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나 자, 이렇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뜹니다. 일로 들어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어제 종목이 좀 적었는데 시장을 좀 미리 흐름이 좀 안 좋아서 최근에 추천을 좀 줄인 부분이 있죠. 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1년도부터 추천드렸던 내역이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추천드렸던 종목명, 매수가, 최고가, 수익률, 승패 여부 찍혀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1월부터 12월 달까지죠. 합계가 3493.30%, 1100승 89패, 118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22년도 데이터입니다. 22년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쭉 이어졌고요. 올해 참 힘들게 가긴 합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요, 다 터지니까 보시면 되겠고, 22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5149.45%, 270승 11패, 281개 표본 96%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일 추천드린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오 이뮨텍인데 2.9% 올랐죠. 이건 기본 차익으로 치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이 오늘 8,4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본 차익권 도달로 승 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미투온이죠. 못 갔습니다. 홀딩 유지해 주시고 텔레칩스도 못 갔습니다. YGM 게임즈가 3,775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승 잡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 분석하고요. 오늘은 추천이 없기 때문에 시장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일단 코스피 저희가 지금 주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 라인 이탈 마감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고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 1.4% 빠졌고요. 이게 단순히 빠진 게 아니라 또 3거래일 연속 지금 음봉을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오늘 힘들다라고 느끼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3월, 2월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악재가 반영이 되어서 더 많이 빠졌던 모습이었고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발 전쟁 이슈 때문에 2600 이탈 가능성이 다소 엿보였던 모습이었고 4월달 와서는 이제 QT라든지 금리 인상 50bp 자이언트 스텝 관련 내용 때문에 약간 겁먹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될 텐데 미국 증시 중에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렇게 빠졌어요. 단기간에 좀 다시 빠졌습니다. 반등이 나온 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었기 때문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나스닥 같은 경우 좀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밀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하단에 경신할 것인가, 하단 이탈해서 12,555포인트 있죠. 이 하단이 뚫릴 것인가 아닌가를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거죠. 4월 달에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내용을 좀 적어 놨거든요. 지금 4월 미장 일정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일일이 좀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4일날 FOMC 유사록이 나왔죠. 그리고 연준 2인자로 예정되어 있는 분께서 원래 비둘기파,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은 그런 이미지고요. 매 같은 경우는 좀 독하다, 강하다 해서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라고 구분하는데 이 비둘기파적이었던 분이 지금 매파로 돌아섰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50bp 인상 가능성과 QT 가능성, QT는 이제 양적 긴축인데 쉽게 말하면 기존에 저희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이 채권들을 FOMC 연준회의에서 사들였단 말이죠. 패드에서 사들였습니다. 사들였는데 이거를 이제 팔겠다라고 하는 게 이 Q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고요. 이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더 불안한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50bp 인상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QT를 한다? 근데 QT는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과민 반응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10일에서 12일 사이 경기선행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 지수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호황인가 불황인가를 한번 또 따질 거고요. 물가와 연동해서 볼 거고요. 그러면 물가는 뭐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물가는 안 좋지만 고용은 좋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가 뒷받침되려면 실적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실적 시즌을 보시면 13일날 JP모건, 블랙록, 델타항공 등 실적이 있고요. 14일날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시티그룹 실적이 있습니다. 금융주죠. 13, 14일날 금융주가 선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의 패턴은 이렇게 갑니다. 14일경 다시 위로 전환되죠. 이렇게 갈 거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5월달에 이제 이 금리 인상 악재가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그게 과연 실적이 좋은데도 누르고 갈 것인가 아니면 4월달에 약간 눌렀다 이렇게 그냥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기대를 좀 걸어보자면 실적이 좋다면 지금 말씀드린 JP모건 등 실적이 좋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18일 또 19일 날은 넷플릭스 IBM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20일 날은 또 이제 AMD 신제품 발표가 있고 램 리서치 반도체 실적도 있어요. 그리고 21일 날 TSMC, AT&T 이게 다 반도체죠. 이 실적이 이어지고 22일 날 석유, 슐럼버거 그리고 뭐 24일 날 이제 전통적인 코카콜라, 펩시, 뭐 UBS, GM, 구글 이 말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말에 나오는 이 IT주,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쪽, 뭐 엑스모빌, 쉐브론도 29일 발표인데 이런 쪽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차트를 그려보면 지금 이 금리 인상 이슈로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한 14일 되면요 이렇게 올라오고 월말 되면 부스터를 단다 라고 보는 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시나리오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5월 달에 악재가 미리 선반영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이 이탈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일단 보긴 보고 그러면 이렇게 기다가 이제 5월달 금리 인상 악재가 나올 때 살짝 다시 한번 눌리면서 이런 차트 그리다가 6월, 7월 되면 이렇다 할 만한 악재 없거든요. 그러면 증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어쨌든 저는 뭐 연말엔 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보시면 연초 대략 한 15,000에서 지금 밀린 거죠. 이게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작용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T랑 50bp 인상을 같이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연준도 모르고 그냥 뭐 예상만 해볼 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다면 구분을 좀 해볼까요? 일단 두 가지 변수를 놓을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발 악재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부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4월달은 실적이 좋을 걸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번이 악재로 들어오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게 제 예상인데 만약에 상황을 좀 바꿔보자고요. 상황을 바꿔서 1번 금리 부분이 악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왔던 게 그냥 더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라인을 좀 그려보면요. 대략
금리 인상이 이렇다 할 만한 악재를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고점 돌파할 겁니다. 수개월 만에 고점 돌파할 거예요. 정리할게요. 1번 금리 관련 악재고 2번 실적인데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호재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좋게 반영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이렇게 가겠죠. 아래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사실.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만약 실적이 좋은데 금리 문제가 없다. 그럼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어쨌든 저는 뭐 올라가는 쪽에 좀 더 많은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데 당장 봤을 때는 금리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실적이 좋을 확률이 70%. 금리, QT 뭐 이런 거 포함해가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 저는 뭐 50% 반반 봅니다. 그러면 1번이 안 좋다 쳐도 2번은 좋다고 치면 N자로 갈 거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1번도 안 좋고 2번도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내릴 거고 1번도 좋고 2번도 좋으면 N자인데 더 가파른 N자 16,000 그냥 돌파할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기업들이 실적이 뭐 좋니 나쁘니 하는데 지금 수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수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름값이 지금 미쳤어요. 그죠? 기름값이 미쳤는데 차를 타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 한 달 동안 기름값을 보통 1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고 뭐 1,5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2,000원 이러잖아요. 그럼 30% 오르니까 13만 원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13만 원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타냐 안 타냐 보니까 아직 탄다는 거죠. 10만 원 하던 기름값 13만 원 돼도 15만 원 돼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오른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데 10만 원짜리가 13만 원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정유사 기업 중에 뭐 슐럼버거도 있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었죠? 엑스모빌, 쉐브론이 있다. 아니, 쉐브론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 늘었죠, 그러면? 10만원에 팔던 것도 13만원에 파니까 이것도 그대로 잘 팔리면 매출액도 늘고요. 실적도 늘고요. 영업 마진도 늘어나겠죠. 그럼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되죠? 오르겠죠. 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 라는 건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5천만 원에 팔던 자동차를 7천만 원까지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테슬라를 사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사고 있다. 그럼 테슬라 어떻게 되죠? 테슬라 공장 계속 짓고 있고요. 계속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5천만 원에 팔았을 때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조였는데 예를 들어 뭐 100조 안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 100조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7천만 원에 파니까 그대로 팔려요. 그러면 얘 매출액 어떻게 되죠? 한 40%뭐 늘겠죠. 그러면 140조 이렇게 벌린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늘겠죠. 마진도 늘겠죠. 뭐 매출액도 늘겠죠. 그럼 이게 호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사실 증시는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쪽으로 영향 끼칠 때는 내리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모든 물건의 가치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주가 역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매출액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늘어나니까. 근데 다만 우려하는 건 이거죠. 수요 파괴 현상.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요. 예를 들어 기름이 10만원이어서 탔는데 100만원 돼버리네? 탈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 이 수요 파괴가 나서 기업들은 도산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당장 실적을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한다면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뭐 불안하니 어쩌니 해도 확실한 거는 매출액은 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뭐 10% 이상의 물가 올랐다 막 그러고 있죠. 미국은. 근데 그런 매출액은 10% 는다라는 얘기고 영업 마진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그래도 얘도 꾸준하거나 살짝 늘 것으로 보거든요.
매출액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으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게 있더라고요. 삼성. 이게 참 한국 주식이라 안타까운데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늘 안 올랐어요. 이게 한국이라 그런데 그죠? 한국이라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사상 최대 실적, 최대 영업이익이면 이 고점 탈환해야 맞죠? 근데 이게 한국은 좀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게 이렇게 금방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실적이 이렇게 쭉 시즌이 있는데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해칭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증시 올라온다. 네, 증시는 올라올 것이고 미국 증시가 올라오면 한국 증시 따라온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해서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겠는데 저는 글쎄요. 연준이 뭐 양적 긴축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2008년도 이후 굉장히 낮은 저금리 상태를 오래 유지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요. 2008년 뭐 2010년 이후 때처럼 저금리를 그냥 유지한 수준으로 놔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뭐 1, 2%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3%대까지 올리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경제를 위해서는 2%에 놔두자 라고 하면 다시 또 금리 인하할 수 있고요.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풀리니까 증시 오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안 좋다고 보는 거는 시기상조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린 저는 금리 부분과 실적 부분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놓고 이 두 개가 모두 안 좋으면 그때는 저희가 고심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은 없고 금리가 안 좋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랬을 때 증시가 N자로 갈 것인가 아니면 N자인데 수직각에 가까운 이런 대형 N자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말 되면 결과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보고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추천이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너무 안 좋았고요. 종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